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23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갑자기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그 넌짓이 이 필라이트 사업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걸 미리 좀 알려드렸죠. 필라이트는 이때까지도 이제 사업차 이제 6년 차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일본 회사가 필라이트의 이제 사무소를 찾아온 그 시점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좋지 않은 꿍꿍이를 이제 나쁜 계획을 좀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제 교훈을 주는 것인데, 소위 말하는 뉴스에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가끔 막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이제 힘이 센 기업이 이제 약한 기업을 이제 누르는 것이 있죠.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힘 있는 기업이 이제 힘 없는 기업에게 이제 물건 수량 이거 만들어내는 거 너희들에게 요청하지 않고 딴 회사한테 바꿀 거야, 판매처를 바꿔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게 되면 이제 힘이 없는 회사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더 싸게 물건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물건을 납품하게 되고, 물건을 싸게 납품하게 되면 이 힘 없는 회사는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면서 월급은 더 조금밖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이제 좀 요것과 좀 유사한 이제 고통을 겪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한 더 안 좋은 이제 어려움이 이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갑자기 인간관계가 나온 이유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위기 상황을 이제 이 인간관계, 직원들과의 관계, 단합력으로 극복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거의 망했다 싶을 정도까지 갑니다. 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어요. 근데 필라이트 주변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좋은 사람이 많았다. 오늘 이제 나누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필라이트는 오히려 단점을 굉장히 자기 스스로의 단점을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왜 남아 있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주도 면밀하고 빈틈없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주변 사람들을 좀 자유분방하게 내버려 두는 편이었다. 자신도 좀 어쩜 허점이 많고 빈틈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신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막 피곤하게 하는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필라이트의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 적어도 어쨌든 편하게 해주는 거는 있었던 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솔직했다라는 것. 물론 이제 이 필라이트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회사를 상대로 약 이제 2번에서 한 3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업과 거래 관계를 맺자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터무니없이 이제 계약 관계를 맺었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동부 지역에 사무소가 없는데 사무실 있다 해놓고 뒤늦게 만들었다라든가, 이제 허겁지겁 그렇게 한 일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 당황해서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는 측면이 좀 이제 강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쭉 보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위기면 위기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좀 이제 나아지는 형편이다만 솔직하게 또 이런 점에서 나아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 오픈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일본 회사에 사실상 이제 개인적으로 친해지게 돼서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될 그 후지모토라는 그 남자, 그러니까 이제 야유회 때 만난 그 일본 회사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았던 그 남자, 이 남자를 이제 스파이로 심은 거나 다름없게 되는데, 이걸 이제 직원들과도 공유해서 이것까지도 오픈을 합니다. 일본 회사에 우리의 이제 스파이가 돼줄 사람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직원들에게 정보를 너무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오픈을 한 것이죠.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필라이트의 강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주 주도 면밀하게 빈틈없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제 상대방을 좀 편하게 해주는 거니까, 상대방을 막 쥐어짜면서 막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힘들게 하지 않는 타입, 자유분방하게 좀 내버려 두는 타입. 그리고 비록 일본 회사에 하면 2번, 3번 속인 전례가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당황한 가운데 이제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제 좀 그렇게 한 거짓말의 성향이 좀 강했고, 이제 솔직하게 위기면 위기다, 다 이제 뭔가 오픈해서 알려주는 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필라이트의 사무소를 보고 이때부터 이제 좀 갑질 비슷한 행동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서
물건도 왠지 좀 늦게 주고, 이게 물건을 늦게 주게 되면 뭐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뭐 정말 고객들이 자꾸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좀만 기다려주시오, 기다려주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기다리는 사람 중에 갑자기 막 아디다스라든가 퓨마 다른 데로 이제 갈아타서 이제 신발을 사는 사람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늦게 이제 시일 내에 오게 되면 이걸 후다닥 빨리 다 팔아서 기간 내에 빨리 은행에다 이제 그 대출금을 갚아버려야 되는데 이 시점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우선은 이제 이런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필라이트는 아직까지는 일본 회사가 왜 슬슬 이제 쿡쿡 찌르는 갑질을 시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신발을 보내줄 테니까 판매료를 더 내라. 우리 회사 쪽으로 더 금액을 더 비싸게 내라. 라든가 뭔가 판매처를 바꿔버리겠다라는 식의 그런 단순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의 상상을 깨는 더 나쁜 계획을 일본 회사가 어쨌든 품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걸 뒤늦게 이제 필라이트가 알게 되고 나서 압박감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체 제작으로 나온 신발이 나이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필라이트가 정말 나쁜 사람이 돼서 처음부터 언젠간 우리가 자체 뭐 기술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이게 신발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회사 뒤통수를 치고 우리 신발을 팔아야지, 이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체 기술 노하우를 쌓아서 뒤통수를 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애시당초 이제 이 오니치카 타이거 일본 회사한테 뭐 디자인을 이렇게 해라 뭐 신발의 밑창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술 자체를 공개를 잘 안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필라이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자본주의의 그 치열한 관점, 그리고 뭐 언제든지 이득을 위해서는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비해서는 그래도 대단히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 요소가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꼽은 이제 소중한 자신의 사람이 이제 역시 아내입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하고 있어요. 그 결혼 이제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됐죠.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더니 이제 뜻하지 않게 내가 이렇게 단점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가정 배경 환경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만나게 돼서 살아보니까 이제 나도 내가 이런 단점이 있었나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선 뭐 이걸 얘기를 합니다. 뭐 자기도 몰랐는데 이렇게 계속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사로잡힌 생각은 사업 생각인 거죠. 뭐 대출금을 어떻게 뭐 하고 뭐 언제쯤에 이 오니치카 타이거에서 신발을 얼마큼 보내면 수량을 또 얼마큼 늘리고 뭐 영업사원은 뭐 몇 명을 늘릴 것이며 회계 장분 또 어떻게 해야 돼. 이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도 아내 이야기를 자꾸 놓치게 되고 깜빡 잊게 되기도 하고요. 뭐 아내가 이제 부탁해서 물건 뭐 좀 사와 이렇게 하면 사러 가는 도중에 그걸 까먹어가지고 그냥 돌아오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 이러면 이제 사실 웬만한 이제 여자들이 좀 화가 나는데, 이게 이 필라이트의 복인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걸 다 받아주고 이해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편의 특성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씩 적응을 해 나가더랍니다. 심지어는 또 필라이트가 그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면서 이제 경제 동향을 또 확인하려고, 이 사업이라는 게 다각도로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도 뭐 필라이트 사업 과정에서 베트남 전쟁이 벌어져서 대출받기 어렵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 상황까지 보려고 운전하면서 경제신문을 봐요. 이거 너무 위험한 일이죠.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경미하게 가끔 뭐 기둥을 부딪혔다든가 어디 벽에 부딪혔다든가 뭐 이 정도 사고에서 넘어갔다라고 그래요. 이건 너무 치명적인, 이건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을 치게 됐다거나 사고 나면 큰일 날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치명적인 단점은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갔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 뭐 이제 또 뭐 옷을 이제 갈아입고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뭐 벗어놓고 뭐 이런 것도 자기가 그동안 몰랐는데 대충 막 이렇게 집어 던지다시피 하고서는 그러고 샤워나고 사라지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걸 왜 몰랐냐, 필라이트가 이제 살던 원래 이제 가족은 여동생이 2명 있었습니다. 엄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엄마와 여동생이 그동안 알아서 다 챙겨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당신 이런 거나 이런 거에 좀 단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고,
옷도 봐. 이게 뭐 스스로 안 개고 이렇게 막 멋대로 놓고 이렇잖아. 이런 걸 이제 알려준 것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내가 너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려주는 선에서 그치면서 아내가 스스로 잘 적응을 해줬대요. 놀라운 연입니다. 너무 착한 여자죠. 아무튼 필라이트는 그때가 되고 나서야 아, 내가 그동안 엄마와 여동생들이 다 처리해줘서 무사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이제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더 아내에 대한 짠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1969년 봄이 됩니다. 이제 사업이 이제 7년 차가 접어든 거예요. 봄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음식이 잘 너무 메스껍고 잘 못 먹겠고, 몸이 으스스하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더랍니다. 평소에 건강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이제 임신이다. 그래서 뭐 아주 즐거운 이제 축복스러운 소식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필라이트가 리얼하게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교훈이죠, 교훈. 뭐 아무튼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우선은 기뻤대요.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였고 어쨌든 그리고 아이가 생겼으니까 너무 기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이까지 수용해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닌데. 이제 아파트의 월세로 작은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고민에 빠집니다.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마침내 무리를 해서 뭐 전형적인 미국에 근데 집 자체는 작았다고 합니다. 집 자체는 작았는데 앞에 뜰 있고 뒷뜰이 있는 이제 이런 좀 넓은 이제 땅 면적이 있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갔대요. 이것도 어떻게 이사를 갔느냐? 약 이제 그 20%의 이제 그 집값의 20%의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저축에 둔 게 있었대요. 이것도 왜 저축을 하게 됐냐면 은행과 이제 거래하면서 대출하는 과정에서 제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라 해서 그나마 그만큼을 이제 저축을 해놓은 거래요. 그래서 34,000불짜리 집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20% 그 예금에다가 추가로 대출을 받고 대신에 이 집을 담보로 그 대출금은 집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담보로 해서 은행과 또 대출금을 땡겨서 집을 사기로 한 겁니다. 요번에는 의외로 이 은행 직원이 집이 담보란 말이지 라면서 딱 듣더니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해. 담보물이 확실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출을 해주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한 거고 어떻게 보면 조금 눈치가 없는 거기도 한데 그렇게 집에 들어가게 됐고 이 경제 사정을 또 사실 아내니까 속일 수도 없잖아요. 다 공유하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아내에게 역시 솔직하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블루 리본 사업이 안 되면 이 집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아내의 타입이 안정지향적인 사람이라고. 근데도 이제 필라이트가 사업하는 사람인 걸 받아주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한 것이고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임신했으니까 이제 점점 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행동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막 발목도 붓고 뭐 이렇게 됐대요. 근데도 아내가 이거 마음 아픈 내용인데 매일 출근을 했답니다. 출근을 했고 그 임신 와중에도 1,500켤레나 되는 신발을 팔아버리는 엄청난 일을 했고 심지어는 까다로운 고객도 있었겠죠. 멀리서 부르면서 발치수를 재달라 뭐 이랬더니 그것까지 멀리까지 가가지고 임신한 그 몸으로 가서 치수까지 재주면서 고객 하나하나를 다 이제 소중하게 여기면서 신발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남편의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태어날 아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 사업체는 이제 말 그대로 가정에 어떻게 보면 밥줄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애를 썼겠죠. 근데 아무튼 필라이트가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해하고 있다. 뭐 뒤늦게 회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필라이트가 어쨌든 고수입을 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집안의 식기류라든가 이렇게 가구를 또 사야 되잖아요. 결혼했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딸랑 뭐 2,000불 한도의 신용카드를 주면서 이 이상은 얻을 것 같아라고 줬는데 아내가 너무 탁월하게 원래 일을 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적은 돈으로도 가구나 이런 거 싹 다 샀다라고 합니다. 싹 다 사고 음식조차도 뭐 이제 뭐 한 달에 25달러 이 정도밖에 못 쓰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한 건지 필라이트는 요리도 잘 못했대요. 그것도 뒤늦게 막 뉘우치면서 회개합니다. 막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거 알고 봤더니 엄마랑 여동생들이 다 처리해줬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아내가
뭐 기름과 튀기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적은 금액으로도 배고프지 않게 또 음식을 놀랍게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렇게 또 돌봐줬대요. 그러니까 이 필라이트는 일단은 아내 복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복을 누렸고, 자, 이게 참고로 이것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아내가 뭐 예를 들면 까다로운 고개까지도 임신한 몸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받은 고객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감동을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필라이트가 갑자기 일본에서 압박을 넣으면서 이제 판매 물건에 대해서 이제 끊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넣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키가 자체 제작 신발을 막 이제 만들려고 시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도하지 않게 이제 분리를 이제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이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라이트가 사악하게 막 얍삽하게 막 나중에 때 되면 뒤통수 쳐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체 제작 신발을 낸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압박을 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막상 신발을 만들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노하우나 기술이 너무 복잡하더랍니다. 이 고무나 이 재질 같은 밑창부터 해서 이게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부드러워서 금방 뚝 부러져서 이렇게 금방 달아버려도 안 되고,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 재봉틀의 그 박음선이라든가 이런 재질 같은 것도 되게 고급스럽게 윤택감 있게 이렇게 윤기나게 번들번들하게 만들었던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부족해서 초기 제품에서 이제 대단히 실수라는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오는데, 자, 이러면 이제 회사가 망하죠. 근데 그 위기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고객들이나 그리고 이제 이 새 제품에 대해서 신문 기자를 기사했을 때, 이 회사는 원래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하며,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투쟁적이다. 뭐 영업사원들이 막 이제 운동선수들 출신이라고 했죠. 승부욕도 강했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판매나 이런 걸 하니까 이 고정 고객들이 생겼던 겁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존슨도 너무 정열적으로 막 심지어 차 사고가 나면서까지도 막 팔러 가고 뭐 장난이 아니었죠. 이게 놀라운 회사의 인적 자원이 돼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제품 질이 떨어지는 것을 자체 출시를 했을 때 견디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힘이 되어줍니다. 이거 필라이트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 이 정성과 애정이 담긴 것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력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온 아주 소중한 인물은 이제 역시 아내가 되었다. 아내.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아내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이거 안쓰럽다 할 정도로. 근데 뭐 어쨌든 다행히 사업은 성공을 했고, 뭐 필라이트에서도 나중에 뭐 뒤에 보면 또 다른 사원 상대할 때 뭐 기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필라이트는 다행스럽게도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인적 자원을 갖고 있었다. 이거 덕분에 회사가 위기를 넘기면서 이제 견디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회사의 사악한 음모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악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